어느 학교의 체육대회에서 학급대학 멀리뛰기 시합을 하는데 각 학급에서 이미 추천한 학생 4명이 멀리뛰기에 대한 기록의 표본 평균 X바가 상수 L보다 크면 학급은 예선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어느 학급 학생들의 멀리뛰기 기록은 평균이 196.8, 표준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표본을 뽑았죠. 4명을 뽑았습니다. X바의 분포를 보면요. 평균은 모평균과 같은 196.8 이렇게 되고요. 자,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이 4명 뽑았으니까 2가 되겠죠? 표준 편차가 10. 그래서 표준 편차는 5가 됩니다. 자, 이런 분포예요. 자, 이런데 예선을 통과할 확률이 0.8770. 그리고 상수 L보다 크면은 예선을 통과하는데 그 확률이 0.8770. 그럼 L이, 자, L 값이 이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요거 통과할 확률이 0.8778. 그럼 0.5 빼주면 0.3770. 이쪽에 해당하는 확률이 0.3770이 되겠죠. 그러니까 0.3770을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즉, Z값이 1.16. 표준 편차의 1.16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요, 요 길이가 이 표준 편차의 1.16배. 5 곱하기 1.16을 해주면 되겠죠. 5.8이 되겠네요. 5.8. 이 길이가 5.8이니까요. L 값은 196.8에서 5.8을 빼주면 되겠죠. 191 이렇게 되겠네요. 191. 답은 191cm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 A의 무게는 평균이 120, 표준편차가 10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 A 중에서 이미 추출한 한 개의 무게가 130g 이상의 확률을 P워. 한 개의 무게죠. 추출했지만 그냥 한 개입니다. 이거는 그냥 X의 분포를 보면 되겠죠. 원래 모집달의 분포입니다. 평균이 120이고요. 표준편차가 10. 이럴 때 130 이상일 확률입니다. 이거 길이가 10인데 10으로 나누면 이거 한 칸이 되겠죠? 한 칸. 한 칸에 해당하는 게 0.3413이 이쪽 넓이고요. 0.5에서 빼주면 이쪽 값이 나오겠죠? P1 값이 0.5에서 이 값을 뺀 거. 0.1587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이미 추출한 4개의 무게의 평균이 130 이상일 확률을 P2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본 평균을 봐야 되겠죠. 4개를 선택을 했으니까요. 모평균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분산,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그래서 4개를 했으니까 루트 4분의, 즉 2분의 표준 편차는 10. 그래서 2분의 10이니까 5가 되겠죠. 이런 분포입니다. 자, 여기서 130g 이상일 확률. 이렇게. 여기는 5기 때문에 요 길이가 10이죠. 5로 나누면 2, 즉 2칸. 이 2칸에 해당하는 확률은 여기 있죠. 2칸에 해당하는 확률이 0.4772. 0.5에서 이 값을 빼면 여기 나오겠죠. 이게 P2인데 0.5에서 빼면 0.0228이 되겠네요. P1 빼기 P2의 값을 구하시오. 이 값에서 이거 빼면 되겠죠. 빼보면 0.1359. 답이 0.1359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생산되는 제품을 1000개씩 상자에 넣어 판매한다. 이때 상자에서 임의로 추출했다고 그랬죠. 16개의 제품이 무게의 표본 평균이 12.7 이상이면 그 상자를 정상 판매하고 12.7 미만이면 할인 판매를 한다. A 상자에 들어있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16, 표준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B 상자에 들어있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10, 표준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자, A 상자가 할인 판매될 확률이 P, B 상자가 정상 판매될 확률을 Q이다. P 플러스 Q 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면 A 상자와 B 상자가 서로 뭐 다르네요. 그쵸? 자, A 상자를 이렇게 보면은 평균이 16, 표준편차가 6인 분포예요.
평균이 16, 표준 편차가 6인 분포. 자, 이거는 이제 A 상자의 모집단이고요. 보니까 추출을 했죠. 16개씩 추출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표본 평균을 볼게요. 표본 평균은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루트 16, 4분의 여기 이 시그마 값이 6이었죠? 6. 4분의 6이면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A는 표본 평균이 이런 분포를 따라갑니다. 그럴 때 12.7 기준이에요. 12.7보다 크냐 작냐? 12.7이면 이쪽이 되겠네요. 12.7. 요 값이 얼마큼 떨어진다 볼게요. 얘에서 얘를 빼면은 3.3입니다. 얘를 표준 편차 2분의 3, 즉 1.5죠? 1.5로 나눠줘요. 소수점 없애고요. 3으로 나누면 3, 5, 15, 11 이렇게 되겠네요. 2 곱해보면은 10분의 20이니까 2.2가 되겠죠. 2.2에 해당하는 거 여기 있네요. 0.4861. 이쪽 확률이 0.4861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문제가 A 상자가 할인 판매될 확률이 P라고 그랬어요. 할인 판매되기 위해서는 이 12.7보다 작거나 같아요. 여기가 할인 판매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2.7 미만이면 그랬죠? 이 확률은 0.5에서 이 값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0.5에서 이 값을 빼면은 0.0139가 되겠네요. P 값은 0.0139. 상자 이제 B를 보겠습니다. B를 보면 B상자입니다. 이것도 X바 바로 볼게요. 평균이 B상자에 들어있는 무게의 평균은 10. 표준 편차가 6입니다. 똑같네요. 6. 표본의 개수가 16개니까 루트 16분의 6. 4분의 6이니까 이것도 2분의 3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12.7 이렇게 볼게요. 12.7은 또 이거 길이가 이거 빼보면은 2.7이 되고요. 얘를 2분의 3, 즉 1.5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소수점 지워지고 3으로 나누면 3, 5, 15, 3, 9, 27. 2배씩 해주면 10분의 18이니까 1.8. 1.8은 여기 있네요. 0.4641. 자, 여기가 0.4641이고요. B는 여기 보면 B상자가 정상 판매될 확률은 Q이다 그랬습니다. 정상 판매되려면 12.7 이상이 돼야지 정상 판매입니다. 이쪽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0.5에서 여기 확률을 빼줘야 되겠죠? 자, 0.5에서 이 값을 빼줍니다. 빼주면 0.0359 이렇게 되겠네요. 이 값이 Q 값이 됩니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두 개 더하면 되겠죠? 두 개 더해보면은 답이 0.0498 이렇게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실내 구간, 실내도, 표본의 크기에 관한 설명이다. 정규분포, n을 따르는 모집단이 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가 어떤 걸 따른다. 자, 표본 평균은요, 모집단하고 비교할 때 평균은 같고 분산은 n으로 나눈 겁니다. 평균은 같고 분산은 n 나눈 거. 3, 4, 5번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고요.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용하여 추정한 무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의 신뢰 구간을 A부터 B까지라고 하자. 표본의 크기를 n으로 고정하고 신뢰도를 알파보다 높게 한 신뢰 구간을 C부터 D라고 할 때 D-C는 B-A보다 여기 보면 큰지 작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D-C가요. 여기서 이거 뺀 거죠.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에요. 신뢰 구간을 정확히 써보면은 이 모 평균은 표본 평균 빼기 모와 표본 평균 더하기 모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신뢰도에 따라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K 곱하기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K 요거 사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은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것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n을 고정하고 그랬어요. 자, n 값을 고정하고 신뢰도를 알파보다 높게 해요. 신뢰도를 키웠어요. 신뢰도가 크면은 k 값도 같이 커져요. 이 k 값은요, 예를 들어 95%로 그러면
1.96을 쓰면 되고요. 99로 추정한 다음에 2.58을 쓰면 됩니다. 이게 양적으로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모평균 값은요.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양적으로 이게 표준화시켰을 때의 그 K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K배. 그래서 K 값이 크면 클수록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이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이 K 값은 신뢰도하고 상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신뢰도가 클수록 K 값도 커진다. 신뢰도를 알파보다 높게 했으면 K 값이 더 커집니다. 커지기 때문에 이 D-C 값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됩니다. 크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한편 신뢰도를 알파로 고정하고, 자, 이번에는 신뢰도를 고정했어요. 그럼 K 값이 고정이 되는 거고요. 표본의 크기를 자 2n으로 한 신뢰 구간, 자, 2부터 f까지라고 하면 제가 f에서 2 뺀 거죠. 요거에서 n이 뭘로 바뀌었다? 루트의 2n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자, 요 크기는 요 크기의 몇 배가 되냐 이거죠. 자, 이 값은 자, 여기에 얼마를 곱해야지 이 값이 나오냐 이거죠. 여기다 루트 2분의 1을 곱해야지 이 값이 나오죠.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두 직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중 한 직업에서 표본 A를 또 다른 직업에서 표본 B를 추출하여 월급을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본 A, B가 있고요. 표본 크기,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무평균이 추정. 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표본 A보다 표본 B 분포가 더 고르다. 고르다라는 거는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A와 B를 볼 때 고른지 안 고른지는 이 표준편차를 보는 겁니다. 평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표준편차 값이 작으면 고른 거예요. 값이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표준편차가 커지면은 이제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격차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고른 것은 다 비슷비슷한 것, 즉 작은 값. B가 더 작겠죠. A보다 B 분포가 더 고르다. 맞고요. 표본 A의 크기가 표본 B의 크기보다 작다. 자, 여기서 보면은 표본의 크기는 미지수인데 모평균이 추정해서 요 값이 나왔죠. 여기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볼게요. 자, 실내 구간의 길이.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요.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를 좀 계산해 보면 얘에서 얘를 빼요. 빼보면은 6이 되겠죠. 6. 요 값은 6인데 이 6은 이렇게 나온 거겠죠. 2K의 루트 N1분의 여기 N1이죠. N1분의 표준편차 시그마는 여기서 12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아래쪽은요.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은 4가 되겠네요. 4. 이거는 2K. 이건 신뢰도에 따라 틀려지는데 신뢰도가 좀 알파 똑같죠? 같은 값을 가질 거예요. 루트 N2분의 표준편차가 10.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N1, N2 이렇게 뭐 나눠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거 분모에 있으니까 얘를 곱하고 6으로 나눌게요. 루트 N1 값이 6으로 나누면은 2 곱하기 2K, 4K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는요, 루트 N 곱하고 4로 나누면 루트 N2 값이 1로 와서요, 4분의 이거 20이니까 5K 이렇게 되겠네요. 4K, 5K, 5K가 더 크죠? 그러니까 N1과 N2도 N2 값이 더 커야 됩니다. 표본 A의 크기가 B의 크기보다 작다. 맞죠? 이게 N2가 더 커야 되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됩니다. 디귿, 신뢰도 알파보다 크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도 커진다. 신뢰 구간의 길이가요, 2K 곱하기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요. 알파, 신뢰도가 커지면 K 값도 같이 커지게 되겠죠? 커지기 때문에 디귿도 참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집단 A는 정규분포, N을 따르고 모집단 B는 정규분포 이 값을 따른다. 모집단 A에서는 N1, 모집단 B에서는 N2의 표본을 각각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을 자, XA바, XB바라고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M1과 M2가 평균이 같으면요. 자, XA의 바의 평균과 XB바의 평균은 같다.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 똑같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 XA, A 집단 있죠? 요거의 평균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M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M2 똑같으니까요. 근데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같겠죠. 니은 표본 평균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표본 평균. 자, 얘는요, 우리 원래 집단 있죠? 원래 집단의 분산. 만약에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거.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집단은요, 처음부터 분산값이 요거예요. 즉, 4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야 돼요. 표본의 크기가 N2입니다. N2. 나누면은 결국 4 N2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다가 보니까 2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썼죠? 틀렸네요. 여기는 N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죠? 틀렸습니다. 디귿 N1이 4 N2일 때 M1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AB이고 M2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CD이면 자, 이거는 의미가 신뢰 구간의 길이죠. 그렇죠? B에서 A 뺀 거는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은요.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B에 해당하는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보면요. 신뢰도는 95%, 자, 그러니까 2 곱하기 1.96인데 안 나왔지 안 나와도 1.96 써도 되고요. 보통은 상관없이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안 주어진 겁니다. 2K의 루트의 표본의 개수가 N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모집단의 표준 편차입니다. 시그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D에 해당하는 거, CD에 해당하는 것도 구해보면 2K 똑같고요. N2가 되겠죠? N은. 그리고 표준 편차가 그래서 보면은 2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N1이 4N2라고 했고요. 같은지 확인하면 돼요. 자, N1에 4N2를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어차피 여기 2K 시그마 이렇게 다 똑같죠? 나머지 값만 비교해 보면 됩니다. 루트에 4N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곱해서 분모로 가니까 이게 2 루트 N2분의 1 이렇게 돼요. 루트 4가 그냥 2죠? 그래서 값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은 참이 되겠네요. 기억과 디귿이 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7인 표본과 크기 10인 표본이 표본 평균을 각각 XA바, XB바라고 하고 XA바와 XB바의 분포를 이용하여 추정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A, B, CD라고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이요. XA바의 분산은 XB바의 분산보다 크다. 분산은요. 우리 모분산 있죠. 모분산값이 지금 4입니다. 4를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요. 그래서 얘는 7분의 4가 되고요. B는 표본이 10개니까 10분의 4. 7분의 4, 10분의 4. 7분의 4가 더 크죠? A바의 분산은 얘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XA가 X바가 M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거 보면은 정규분포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XA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는 평균이 M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됐죠. 이거 루트 씌운 거. 루트 7분의 2가 되고요. 자, y가 아니라 x, b 반은요. 자, 똑같은데 요거만, 자, 요 밑에 m만 10으로 바뀌었죠? 폭이 좀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평균은 m, 표준 편차가 루트 10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 보면요. XA바가 M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M이 있죠? 여기가 M 플러스 2. 요거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2가 있으면 M 플러스 2. 이렇게 확률입니다. 자, 확률인데요. 요 길이는 둘 다 2지만 표준 편차가 이게 작고 이게 더 크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작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한 칸이라고 친다면요. 이렇게 표준 편차의 한 배라고 친다면 이 값은 이 값이 더 작죠? 이 값이 작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한 칸하고도 더 많은 칸수. 즉, 확률을 따지면은 이 값이 이 확률이 더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됩니다. 이 값을요, 표준화 시켜가지고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상태로 우리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림 보고도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디귿, D-C, B-A, 이거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아까 실내도에 A부터 B까지면 B에서 A를 빼면 실내 구간의 길입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요,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문제에서 실내도 95로 둘 다 똑같고요. 표준 편차도 여기 보면 2로 둘 다 똑같죠. 자, 이거 똑같기 때문에 요 경우는요, 2K의 루트 n이 7 되겠죠? 7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요. 자, 이럴 때는 2K의 루트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똑같은데 루트 7분의 1, 루트 10분의 1, 루트 7, 루트 10은 루트 10이 더 크니까 역수치했으니까 이 값이 또 커지겠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AB입니다. AB의 실내 구간이 더 깁니다. B 빼기 A 값이 D 빼기 C보다 크다. 디귿도 참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하고자 한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표본 평균 x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x 분산은요, 모분산을 n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하겠죠. 분모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니은 동일한 표본을 사용할 때 신뢰도 99%인 신뢰 구간은 신뢰도가 95%인 신뢰 구간을 포함한다.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할 때 x바 빼기 예를 들어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는데요. 이 k 값이 99%일 때는 2.58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에 양쪽으로 2.58만큼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도 똑같이 쓰면 되겠죠.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95%일 때는 이 k 값이 1.96을 써요. 그러면 x바를 기준으로 해서 x바 여기는 왼쪽 오른쪽으로 k의 루트 n만큼 시그마인데 신뢰도가 크면은 k 값이 커지고요. 신뢰도가 작으면 작아져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클수록 이 간격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신뢰도 99% 신뢰 구간은 95%인 굴레를 포함한다. 참이 됩니다. 디귿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신뢰 구간이 짧아진다. 신뢰 구간은요,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겁니다.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뢰도가 일정할 때 그랬죠. 요 K 값이 일정한 거고요. 고정이고요.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랬어요. n이 작아질수록, 이게 분모에 있기 때문에 n이 작아질수록 이 전체 값은 커지겠죠. 그렇죠? 신뢰 구간의 길이는 커져야 됩니다. 길어져야 돼요. 짧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이 주문 대기 시간은 평균이 n분, 표준 편차가 시그마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 64명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이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의 주문 대기 시간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면 이렇게 된다. B-A가 4.9일 때, 이 B에서 A를 뺐죠.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가 4.9. 신뢰 구간의 길이는요, m이라는 게 x바 빼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요, 여기에서 이걸 빼면 돼요.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문제에서 이 값이 4.9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럴 때 시그마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95%의 신뢰도 1.96이죠. 여기도 정보가 있죠. 이 의미가 그겁니다. 95%로 추정하려면 1.96을 써라. 이걸 봐야 돼요. 만약 이게 다른 숫자로 나오면 다른 숫자를 써야 돼요. 그 문제에서는. K 값을 1.96, 2 곱하기 1.96에 자, N 값이요. 6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8 되겠죠? 루트 64는 8이고요. 이 시그마 해준 값이 4.9. 이 시그마 값 구하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요거 2 약분되면 4고요. 요거 4로 나눠볼게요. 4로 나누면 4, 4, 16, 4, 9, 36. 0.49 이렇게 돼요. 0.49 곱하기 시그마가 4.9니까 시그마 값은 10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무게는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2분의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중에서 25개를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 95%로 추정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신뢰 구간이요 a, b일 때 z 표준화시킨 거죠. c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를 만족시키는 c를 a, b로 나타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추정을 할 때요. 추정을 할 때 m이 x바 근처에 있어요. 이거 빼기 뭐와 이거 더하기 뭐 사이에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우리 표준 편차의 몇 배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요.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요거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신뢰 구간의 길이 b에서 a를 뺀 게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거예요. b-a 값이 얘에서 얘 빼면은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요. 좀 더 표시를 해보면 n 값이 25죠? 25 집어넣으면 5가 되고요. 표준 편차는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네요. 2분의 1. 2분의 1과 2 약분되니까 5분의 k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k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 x바의 분포가 있어요. 이렇게. x바의 분포는 평균이 m 이렇게 되고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x바 중에서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95%라고 볼게요. 0.95. 0.95에 해당하는 게 이 값이요. m 마이너스 여기가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입니다. 여기 값이 1.96의 k 값이 되는 거예요. k라고 쓰면 이제 좀 문자라 헷갈릴까봐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95%에 해당하는 게 1.96이에요. m-1.96 요거와 m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요? x바가 x바가 95%의 확률을 가지고 m-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단 크거나 같고 m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은 겁니다. 자, 요 식에서요. 자, 요 식에서 요게 m이 1로 넘어가고 요것만 이렇게 우변 넘어가면 m은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이 오른쪽 식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 식에서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좌변으로 넘어가면은 이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식이. 그래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은 요거를 이제 표준화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p 확률이 z의 절대값이요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요 값이 0.95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즉, 이 95%에 해당하려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요, 양쪽으로 표준 편차의 1.96배만큼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표준 편차의 몇 배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표준화 시켰을 때의 z값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k가 의미하는 게 표준화 시켰을 때의 z값.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c값이요, k랑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k 자리에 c가 들어가면 b-a가 5분의 c가 되겠죠? c 값은 5 곱하기 b-a.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 문제가요. 통계적 추정 이렇게 문제, 통계 또는 통계적 추정 이런 문제가 보통 문제는 대부분 쉬워요. 대부분 쉬운데 통계적 추정이 이 개념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x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잖아요.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 지금 이 과정에 거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왜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되는지, 즉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해만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문제 풀이는요
거의 산수예요. 쉽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1개월 자율학습실 이용시간은 평균이 m,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고등학교 학생 25명을 이미 추출하여 1개월을 자율학습실 이용시간을 조사한 표본평균이 x1바일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신뢰 구간 구하는 식이요. x바 빼기 여기가 k가 들어가겠죠.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80 빼기 a, 80 플러스 a죠. 그러니까 요 80이 여기서 표본 평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x1 바 값이 되겠죠? x1 바 요 값이 80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값은 요 값이 되겠네요.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몇 프로로 추정했나요? 95%고요. 여기 보면은 0.47로 2배 해주면 95입니다. 0.95. 요게 1.96. k 값이 1.96이 되겠죠. 1.96에 루트 n 25명이니까 5분의 표준편차 5 이렇게 되네요. 약분되니까 a 값이 그냥 1.96 이렇게 되겠죠. 또 이 고등학교 학생 n명을 이미 추출하여 1개월 자율학습제 이용시간을 조사한 표본평균이 x2바일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이 다음과 같다. 식이 이렇게 있네요. 자, 이 식 보니까 여기도 16분의 15의 x1바 플러스 빼기 뭐 하고요. 또 16분의 15 x1바 플러스 7분의 5a. 그러니까 요게 평균이 되겠죠. 요 값이 지금 x2바입니다. 그럼 x1바 값은 아까 계산했죠. 여기 80입니다. 80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이거 8로 약분되면은 여기 2 되고 여기 10 되겠죠. 또 2 약분되면은 5 곱하면은 75가 되겠네요. 평균이 75. 그래서 x2 이 값은 7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요. 이 부분이 지금 7분의 5a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요거죠.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k 값이 1.96이고요. 루트 n 아직 모르죠. n은 모르고요. 표준 편차는 5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에서 아까 요 a 값 1.96 구했죠? 1.96을 대입을 할게요. 대입하면 1.96, 1.96 이렇게 약분되겠네요. 7분의 5가 루트 n분의 5. 5 똑같으니까 7하고 루트 n하고 같으면 되겠죠? n은 제곱해주면 77, 49. 그래서 n 값은 49. 그래서 n 플러스 x2 값이에요. x2는 75고 n은 49니까 더해보면은 124가 되겠네요. 답은 124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초콜릿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초콜릿 중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49인 표본을 조사했더니 초콜릿 무게의 표본평균값이 x바이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초콜릿 한 개의 무게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면 이렇게 된다. 네, x바분의 시그마가 k일 때 180k의 값을 구하시오. 자, 먼저 이 x바 값은요. 여기서 자, 표본 평균은 우리 m을 추정할 때 이렇게 x바 빼기 1.96 뭐 또는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고 오른쪽도 x바 똑같이 플러스 요 모양이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값의 중점이 바로 그냥 x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3과 1.87의 중점이 곧 x바가 됩니다. 이거 보면은 간단하죠? 1.8이 되겠네요. 1.8 그쵸? x바는 1.80 이렇게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됩니다. 보면은 0.07 더하면은 1.8 나오고요. 거기에 또 0.07 더하면 이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이렇게 하죠. x바 빼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요.
이 값이 1.8 빼기 K는 신뢰도인데 신뢰도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95%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거 2배 해주면 0.95 나오죠? 95%일 때 1.96 K 값이 1.96이 됩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49 루트 49는 7 그리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주어졌어요.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 이 값이 여기서 얼마다? 1.73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그마 값을 구해보면요. 넘겨서 빼주면 0.07이 되고요. 넘어가면 1.96 곱하기 7분의 시그마. 110 곱하면 소수점 사라지겠죠? 7은 196 곱하기 7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7로 약분해주면 7은 1은 14, 7, 8은 56 이렇게 되겠죠. 또 7로 또 약분되겠네요. 7로 약분되면 4 시그마 값이 1 시그마 값은 4분의 1이 됩니다. 구하라고 하는 값이 이 값이 K일 때 180K 그러니까 X바분의 X바 값이 아까 1.8이었죠? 1.8분의 시그마 값은 4분의 1 이게 K 값이고요. 여기에 180 곱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180 곱해주면 되겠죠. 요거 1.8 이거 분자분모에 10 곱하면요. 이거 18 되고 여기는 이렇게 1800 됩니다. 18로 나누면은 100이 되겠죠. 4분의 1 곱하기 100은 25. 답은 2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길이는 모 표준 편차가 1.96분의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사용되는 제품 중에서 이미 추출한 10개의 제품의 길이를 측정하여 표본 평균을 구하였다. 이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제품의 길이의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알파와 베타, 알파부터 베타라고 하자. 알파, 베타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일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신뢰 구간의 길이죠. 여기서 보면 베타 빼기 알파 값이 신뢰 구간의 길이에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건 공식이에요. 여기다 쓸까요? 공식인데 요 K랑 이 K랑 다른 겁니다. 공식 쓴 거고요. 2 곱하기 K에 해당되는 게 95%로 추정을 할 때는 이거 2배 해주면 0.95 나오죠? 1.96을 쓰라는 거죠. K 값은 1.96. 표본이 10개를 뽑았습니다. 10개. 루트 10분의 표준 편차가 1.96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요건데요. 알파 베타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 두 근의 이건 두 근의 차를 의미하겠죠? 두 근의 차. 우리 두 근의 차가요. 공식도 있고요. 공식 아시는 분은 2차 방정식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됩니다. 아시면 쓰시고 모르면은 어떻게 한다? 합과 곱을 이용을 해서 유도를 하면 되겠죠.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10 이렇게 되고요. 곱은 a분의 c 10분의 k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4알파 베타 여기 쓰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100 알파 베타의 4배 10분의 4k 여기 루트 씌우면 이거 나오겠죠? 이것도 계산하면 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값이 루트의 100-10분의 4k와 같다. 이거 푸시면 돼요. 자, 1.96, 1.96 똑같으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지고, 여기는 루트 10분의 2인데요.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제곱하면은, 이건 10되고 4 되겠죠. 자, 이거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고, 100-10분의 4k. 10 곱하면요. 사라지고, 여기 1000 되고,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4k 넘어가고, 4가 넘기면, 4k 값은 1000에서 4 뺀 거 996이 되겠네요. 4로 나누면 249 k 값은 249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지역 주민들이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은 평균이 n분, 표준 편차가 시그마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지역 주민 중 16명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이 표본 평균이 75분일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m이 a와 b이다. 이 지역 주민 중 16명을 이번에 다시 한 거죠. 그쵸? 다시 이미 추출하여 구한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이 표본 평균이 이번엔 77분입니다. 맨 처음에는 표본 평균이 75분 나왔고요. 두 번째는 77분이 나온 거예요. 이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C부터 D이다 그랬습니다. D-B가 3.86을 만족시키는 시그마의 값을 구하시오. D는 여기 있고요. 이 B는 아까 여기네요. 그쵸? 여기 이렇게. 자, 이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맨 처음 이 M이요. 자, 이쪽만 써볼게요. 오른쪽만. 자, 표본 평균. 자, 공식을 써볼까요? X바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표본 평균이 75분이었고요. 자, K 값은 95%로 추정을 한 거예요. 이때는 95%로 추정했을 때가 1.96이 되겠죠. K 값 1.96에 루트 N인데 여기서 아까 16명 4분의 표준 편차는 모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 값이 B예요. 자, 그리고 D값은 이번에는 평균이 77이 됐죠? 여기 아까 두 번째 77분이고 이때는 99%로 추정을 한 거예요. 99에 해당하는 거는 K값이 2.58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 16명 뽑은 건 똑같죠? 16명 4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D-B가 3.86이다. 이 값에서요. 이 값을 뺀 것이 3.86입니다. 이렇게 빼보면요. 77에서 75 빼면 2 되고요. 이거는 제가 4로 이렇게 통분한 다음에 빼보겠습니다. 2.58 시그마에서 1.96 시그마를 빼는 거예요. 2.58에서 1.96을 빼보면 0.62 시그마 이렇게 되겠네요. 이 값인데 이 값이 3.86이다. 이거 풀면 되겠죠? 자, 2 빼주면 이 값이 1.86이 될 거고요. 그리고 62 3배 해보면요 186 이거 나오죠? 1.86 그러니까 이거 3배 해주면 1.86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약분되면서 이 값이 3이 돼요. 시그마는 4만 넘어가서 12 시그마 값은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 m을 추정한 후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고자 한다. 아래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7.6%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L이고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 %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2L이다. 이때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신뢰 구간의 길이죠.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79.6%예요. 신뢰도가 97.6이면은 이게 양쪽을 다 본 거기 때문에 한쪽은 이걸 2로 나누면은 예를 들어 39.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0.398 0.398을 찾아요. 여기 있네요. 바로 0.398 그러면 Z값이 1.27 이게 표준 편차의 1.27배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K값에 해당하는 겁니다. K값이 1.27 이럴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L이라고 했어요. 써보면은 2 곱하기 1.27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안 나왔고 n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그냥 시그마 쓰면 되겠네요. 안 나왔습니다. 값은 이 값이 L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이번엔 알파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는 2L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신뢰도 알파 값 구하는 거죠. 이거는 2 곱하기 자 이건 뭔지 몰라요. K값 K에 해당하는 값 뭔지 모르고 루트 n분의 시그마 했더니 이번에는 이 값이 2L이 나왔다. 여기 2배 됐죠?
이것도 2배 되면 되는데 나머지 n하고 시그마는 다 안 바뀌어요. 요것만 2배 되면 되겠죠. 이때 k 값은 2.54가 됩니다. k 값 2.54. 즉 표준 편차의 2.54배 여기 있죠. 2.54를 썼다는 것은 확률로 볼 때는 요거에 곱하기 2한 거 들어가면 되겠죠. 확률. 얘를 곱하기 2해 보면은 0.989 이렇게 돼요. 자, 0.989. 0.989니까 퍼센트로 나타내면 98.9%로 추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파 값이 98.9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제품의 무게가 50g 이하인 제품은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2,500개를 이미 추출할 때 2,500개의 무게의 평균을 x바, 불량품의 개수를 y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보면요, 지금 x랑 y가 있죠? 두 개 볼게요. x바 먼저. x바는요, 이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렇게 이루는데요. 표본 평균입니다. x바는 이 평균은 모평균과 같은 60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2500이면 루트 c면 50분의 표준 편차는 5. 그래서 이게 0.1이 되겠네요. 평균이 60, 표준 편차는 0.1. 자, 이런 분포를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불량품의 개수를 y라고 했어요. 그럼 불량품이 언제 되면 제품이 무게가 50g 이하인 제품은 불량품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맨 처음에 이 50g은요, 이 x바의 분포가 아니라 원래 모집단의 분포예요. x 이렇게 모집단은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5짜리였어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50보다 작으면 이게 불량품인 겁니다. 60에서 50 빼면 10이고 5로 나누면 여기 2, 두 칸이 되겠죠. 그러니까 불량품일 확률을 먼저 구해보면 여기 두 칸이니까 두 칸에 해당하는 게 0.48이죠. 여기가 0.48. 이쪽 넓이는 0.02. 그러니까 불량품일 확률이 0.02가 됩니다. 즉 뭐냐면 하나를 뽑았을 때 불량품이 될 확률이 0.02고요. 여기서 2,500개를 뽑은 거예요. 2,50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불량품의 개수가 y개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는 거죠. 독립시행의 확률이 통계로 온 거기 때문에 이항분포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항분포 2,500개 했고요. 하나 뽑을 때마다 불량품의 확률은 0.02. 분수를 쓰면 50분의 1이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항분포는요, n이 적당히 커지면 정규 분포를 빌려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우리 경우의 수에서 이항정리, 확률로 오면 독립시행의 확률, 통계로 오면 이항분포, n이 적당히 커지면 정규분포 빌려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정규분포로 이 y의 분포를 표시를 해보면 일단 평균이 mp 두 개 곱한 거죠. 공 하나 지워지고 5로 나누면 50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분산은 mpq 여기 곱하기 50분의 49 해주면 되겠죠. 49 표준 편차는 7. 그래서 y의 분포는 평균이 50이고요. 표준 편차가 7인 이런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기 보면은 옳은 것 고르는 겁니다. x바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2분의 1이다. 60이 여기죠. 크거나 같을 확률. 당연히 2분의 1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y가 5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x바가 59.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 자, 5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57 이렇게 있어요. 이거 50, 57, 이거 17이니까 한 칸이죠. 한 칸에 해당하는 이 오른쪽 넓이고요. x바가 59.9보다 작거나 같다. 자, 59.9는 여기 있어요. 요 길이가 0.1이죠. 요거 한 칸이니까 이것도 한 칸이 되겠네요. 이렇게. 요거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쪽. 이것도 한 칸, 이쪽도 한 칸. 그럼 넓이 똑같겠죠? 니은도 참입니다. 디귿 임의의 양수 k에 대하여 자, p, 자, 이건 x예요. x가 60-k부터 60 플러스 k 확률과 x바가 60-k부터 60 플러스 k 확률이 얘가 더 크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여기는 표준 편차 0.1밖에 안 돼요. 여기는 5입니다. 이거에 비하면 엄청 큰 거예요.
그쵸? 표준 편차. 이게 펌퍼즈만 거고, 실제로 얘는 이거 시그마 값을 스케일을 좀 맞춰서 그리면 완전히 이렇게 작은 겁니다.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x에서 60-k, 60 플러스 k. 여기서 k만큼 일로 간 거랑 k만큼 요 사이에 있는 확률하고요. 자, 여기서 k만큼 오른쪽으로 k만큼. 이 확률은 당연히 여기가 확률이 크겠죠. 그쵸? 이 표준 편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값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값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기억과 니은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분포 n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와 모평균의 차가 10 이하의 확률을 pn, 시그마라고 하죠.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표본 평균 x바 모평균의 차가 10 이하입니다. x바 빼기 모평균 m. 그렇죠? 자, 요것의 차 이렇게 절대값이 온 게 10 이하. 자, 이렇게 될 확률이죠. 이렇게 될 확률. 자, 이 확률인데요. 이 모양을 보면은 우리 여기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이게 표준화시키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 값으로 양변을 나눠줘요. 나눠주면 여기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쪽도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이 표준화가 돼요. z 이렇게 됩니다. z의 절대값이 루트 n 분자분배 곱하면 시그마분의 10 루트 n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럴 확률인 거예요. 표준화 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이 커지면 당연히 확률이 커지겠죠. 이 값이 작아지면 작아지고요. 그래서 n이 커지면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시그마 값이 커지면 확률은 작아집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수식으로 봐도 알 수 있지만 우리 느낌상으로 좀 알아둬야 돼요. 자, 표본 평균과 모평균입니다. 자, 이 차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 표본의 개수를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표본 평균과 모평균은 비슷해질 확률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n이 커질수록 이 차이가 점점 줄어들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n이 커질수록 확률은 커집니다. 그죠?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거는 이거는 퍼져 있는 정도예요.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거는 이 값들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럼 표본 평균을 뽑았을 때도 당연히 이 모평균과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는 게 편차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값이 커지면은 같아질 확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시그마가 커지면 확률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 볼게요. 자, n이고 시그마입니다. n이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으면은 비교할 필요가 없죠. 똑같은 거고, 시그마 값이 여기는 3이고 5예요. 자, 시그마 값이 여기가 커졌습니다. 시그마 값이 커지면 아까 확률의 값이 작아진다고 했죠? 자, 작아지기 때문에 이 값이 더 작아져야 돼요. 근데 이건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니은 3, 4와 5, 4입니다. 요번에는 요 값이 똑같죠? 자, 시그마 값이 똑같아요. 시그마 값이 똑같은 상태에서 n 값만 커졌어요. 3에서 5로. 자, n 값이 커지면 확률이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맞네요. 니은은 맞고요. 디귿은 3, 3, 5, 5. 둘 다 똑같은 게 없죠? 둘 다 대입을 해볼게요. 자, 3과 3을 대입해보면요. 여기 값에 시그마 값도 3이고 10에 n 값도 3 이렇게 됩니다. 자, 요 값하고요. 5, 5를 대입하면은 5분의 10 루트 5. 자, 요거 크기를 비교해보면은 어차피 10 똑같고요. 3분의 루트 3과 5분의 루트 5. 이거 제곱하면은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되고요. 얘는 5분의 1 되겠죠? 3분의 1이 더 크니까 왼쪽이 더 큽니다.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만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과수원에서 생성되는 사과의 무게는 평균이 350g이고 표준 편차가 30g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배의 무게는 평균이 490, 표준 편차가 4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두 가지네요. 이 과수원에서 생산된 사과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9개의 무게의 총합을 xg이라고 하고 이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4개의 무게의 총합을 yg이라고 하자.
x가 324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200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이거 보면요. 이거 만족하고 그리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근데 사과와 배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확률 곱하기 이 확률 해주면 될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9개의 총합을 x라고 했죠. 자, 저는요. 이거를 나눈 거 x를 9로 나눈 거를 이렇게 x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균이 되겠죠. 표본의 평균이 됩니다. 의미가. 그럼 이 값이요. 이제 9로 나눠보면은 x바가 9로 나누면 3, 6, 0이 되겠네요. 자, x바의 확률 밀도 함수를 보면요. 자, 얘는 하나의 평균이 350이니까 x바의 평균도 350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표본이 9개죠. 9개 뽑은 거니까 루트 9. 3분의 표준 편차가 30. 3분의 30이니까 10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아까 이 x바가 360보다 크거나 같은 거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360이 여기가 되겠죠. 이 길이가 빼보면 10이죠. 여기 표준 편차도 10이니까 이거 한 칸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 칸에 해당하는 게 0.34. 우리가 구워질 확률은 이쪽이니까 0.5에서 빼주면 0.16이 되고요. 배도 보겠습니다. 배는요, 4개예요. 4개를 했으니까 이 y를 4로 나눈 것을 y바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y바도 정규 분포가 되고요. 이 평균은 배는 490g 평균이고요. 표준 편차는 40이죠. 40을 루트 n으로 나눈 겁니다. 배는 4개를 뽑았어요. 루트 4는 2니까 2분의 40 하면 20 되겠죠. 자, 이런 분포인데 배도요. 이것도 4로 나눠보면은 저기 4로 나누면 5, 0, 2가 되겠네요. 50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다. y바가. 이렇게. 요거는요, 우리 표준화 시키는 걸 해보면, 빼보면, 길이가 12를 20으로 나누겠죠. 2로 나눠보면은 10분의 6. 그래서 0.6이 되겠네요. 0.6에 해당하는 거, 여기 있네요. 0.23. 여기가 0.23이고요. 나머지는 0.27이 되겠네요. 이게 확률입니다. 아까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확률을 곱하면 되겠죠? 0.16과 0.27을 곱해요. 곱하면은 답이 0.0432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방위산업체에 생산하는 방독면 한 개의 무게는 평균 EM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방위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방독면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하여 얻은 방독면의 무게의 표본 평균이 1740이다. 표본 평균이 1740이라고 주었습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이 방위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방독면 한 개의 무게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면 이렇게 된다. N 플러스 A의 값을 구하시오. 무게는 G고요. 그래서 보면은 자 95%로 추정할 때 요거 2배 좀 95 나오죠. 그렇죠? 0.95 네, Z 요거 1.96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정할 때 M이 이렇게 되죠. X바 빼기 자 여기서 1.96 95로 추정하기 때문에 1.96 쓰는 거고요.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이렇게 돼요. 오른쪽은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 요 왼쪽 좌변값이 1720.4라고 이거 주어진 거예요.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1740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는 여기 표준 편차가 50이라고 주어졌죠. 50. 이 값이 얼마나 여기서 1720.4. 넘겨서 이렇게 빼주면요. 여기서 빼주면 19.6이 나오고요. 이건 우변으로 넘겨보겠습니다. 1.96의 루트 n분의 50. 루트 n 1로 옮겨주면요. 19.6 곱하기 루트 n이 요거 18을 곱해주면 19.6 곱하기 5로 그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그럼 19.6 똑같으니까
루트 n은 5. 제곱하면은 n값은 25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a 값은요. a 값 요 오른쪽 요 값이 a 값이 되겠죠? a 값 구해보면 x바가 1740이고요. 더하기 1.96에 루트 n이 25니까요. 5분의 표준 편차가 아까 50이었죠? 50 이렇게 돼요. 약분되면 10이고요. 10 곱하면 이게 19.6이 되겠죠. 더하면은 1759.6.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와 25 더하면 답이 1784.6이 됩니다. 이상입니다.